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네, 일본과 미국의 순방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요. 새벽 1시 23분이었습니다. 3박 6일이었어요, 교수님. 그렇죠.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어요. 보통 6일 정도 되면 5박 6일인데 그렇죠. 3박 6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정이 빡빡한 만큼 이번 방미의 어떤 그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그만큼 엄중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무진도 실제로 좀 며칠 전에 또 미리 사전에 방문을 해서 또 사전 조율을 좀 했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동안 봐왔던 역대 방미 어떤 그런 순방이나 이런 것들 대통령들 봤을 때 가장 좀 어떤 긴장감이 좀 도는 그런 것이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대가 바로 트럼프이기 때문이죠. 네. 한미 동맹을 좀 확인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많습니다. 여기에 국내 조선업체들의 그 역할이 컸는데요. 교수님, 이 후속 상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 합병했다는 소식도 또 전해졌습니다. 이 조선업계가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HD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차별성이 있는 회사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형 선박이나 방산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요. 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중형 선박 건조에 이렇게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미국의 어떤 선박 제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두 개 기업이 이제 합병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세대 그 건조했던 그런 회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형 방산 쪽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기대가 크고 그다음에 두 개 이제 합병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비용 절감이나 그다음에 그 도크 재배치 같은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생산 건조에 대한 미국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이제 그 어떤 수주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울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이 있는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조 주선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크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네. 시설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규모 효과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방산 분야 연 매출 10조 원 이제 목표를 내세우면서 야심차게 이제 현대미포와 합병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그 방산 전문 기업으로 네.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두 조선 회사 어제 주가는 급등했고 오늘은 좀 그래도 내리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이 두 회사의 이제 앞으로 목표라는 게 어찌 좀 분명해 보인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결국 시장이 반응한 거죠. 시장 어제 뭐 오늘은 좀 약간 소폭 하락했지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HD 현대미포가 14.59%, HD 현대중공업이 11.32% 상승했는데 두 종목 모두 역사적 최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어떤 재미있는 지점이 장 마감 시간 이후에 이제 합병 공시를 했는데도 이제 HD 현대미포 거래량이 개장 직후부터 크게 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보는 어떤 그 기대감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 65위입니다.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날 어제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3위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합병에 대한 어떤 시너지, 그 기대감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회사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 조선 기업 있잖아요. 조선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조선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방미에서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필라델피아로 갔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한화가 이제 미국에 진출한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만큼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그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말고도 뭐 조선업에는 뭐 일본, 중국 이런 또 역량 있는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상하게 또 이런 마스가에 어떻게 보면 맏형 역할을 했다. 그래서 네. 트럼프가 그것에 계속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도 화답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조선주들의 어떤 성장세,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의 조선업이 있거든요. 뭐 LNG 선도 있고, 대형 선박도 있고, 컨테이너 선도 있고, 중형선, 이지스 군함,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조선업이 다 한꺼번에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 건조 제한법이라는 그러니까 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기업들이 이거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한국에 이런 얘기를 귀띔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군의 어떤 군함의 선체를 일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미국에 가져가서 조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번스 톨랩슨 법이라고 미군 군함이나 군함 선체를 일단 구성 주요품 이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존슨법이라고 미국 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 내에서만 건조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마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역할이 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HD 현대든 뭐 이런 울산에서 이거를 어떤 블럭 모듈화해서 그거를 미국에다가 보내고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매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선업에게는 매우 이런 조치 해제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방미 기간에 대한항공 얘기도 하나 있었는데요. 대한항공이 보잉기를 100세대를 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재미있는 건 미국 증시에서 이 보잉기 관련된 주가도 뭐 많이 움직였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미국 기업들과 계약과 MOU 체결을 했었었는데 네. 그중에서 주목할 것도 이제 대한항공의 그 계약 체결인데요. 우리나라 한화 70조 원 정도의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100세대 이게 주로 이제 차세대 그 고효율 항공기라고 해요. 그거를 네. 이제 도입하기로 했고 2030년 말까지 도입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한 5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20조 원 정도는 나머지 GE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엔진이나 여러 가지 정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네. 그것도 한 예를 들어서 130억 불 정도 규모가 되는데 요런 그 계약을 토탈 합쳐서 70조 원 정도 되니까 뭐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진출의 어떤 교두보가 좀 확보가 됐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미국의 어떤 주요 항공업체하고 여러 가지 그 제휴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미국의 이제 그 항공 관련 보잉사 그다음에 GE 에어로스페이스, RTX 이런 주가들이 어제 뉴욕 증시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한국 그 주요 기업인 대한항공과 그런 그 제휴가 얼마나 좀 그 기업 어떤 전망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네. 투자자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예, 우리나라 기업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아시아나 합병 이후에 사실은 그 국내선이나 그다음에 해외선에서 어떤 독점적 지위를 노리고 있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해외 진출까지 하면서 좀 더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기술 제휴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뭐 G나 그다음에 보잉사로부터 여러 가지 그 기술 제휴나 이런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판매 어떤 진출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익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 대통령 귀국과 더불어서 지금 또 하나씩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일 어떤 허들은 좀 넘었다, 동맹의 허들은 넘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교수님, 잘한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거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마 새벽에 저도 보면서 제일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라든지 돌출 행동일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Z의 모먼트, G의 모먼트를 피해라. 그러니까 젤렌스키와의 어떤 회담에 있어서 어떤 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네네. 혹시라도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연하게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주목했던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트럼프 회동도 있었지만 이후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였거든요. 네. 그때 얘기했던 키워드가 바로 이제 안미 경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 내의 어떤 인식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한국은 좀 그렇게 돼가고 있어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그것이 이제 해소가 됐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국은 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됐다라는 인식을 이재명 대통령이 줬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가올 과제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사실 문서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스케치로 말하면 큰 스케치를 이제 그려줬고 그 안에 이제 뭐 색칠을 하고 또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관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무진에서 잘 해결할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이 연초에 아마 일본하고 이시바 총리하고 아마 회동 때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몇 개월 후에 이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말이 뭐 달라져. 엄청난 투자를 해라 막 네.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에 대해서도 사실 뚜렷한 결과물을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교수님. 이제부터 거친 무역 협상이 시작되는 걸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관세가 지금 50% 정도 부과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도 최혜국 우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아직 15% 예상되는 관세가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그 일정 확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철강 같은 경우도 관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그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한미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걸 레버리지 활용해서 이제 그 알루미늄 철강 관세율이 좀 낮춘 데 이제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미 농산물 그 협약인데 지금 미국의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그 진척된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계속 미국의 어떤 농산 예를 들어서 축산물이라든가 또 쌀이라든가 이런 쪽의 개방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압박을 논의되는 하는 내용은 거군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측은 아마 그래도 그 비관세 장벽 완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역 절차를 뭐 간소화한다든가 이런 쪽에 압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좀 협약을 구체화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했던 알래스카 LNG 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그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도움이 되는지요? 상당히 불확실성이? 지금 불확실성이 큰 네. 편이에요. 지금 일단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MMBTU당 이제 가격이 알래스카 LNG를 도입했을 때 6불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동북아에서 LNG 가격은 한 15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도입 싼 건가요? 가격이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중동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다변화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초기 투자 비용이 적지 않고 일종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LNG 기업에 이제 그 사업에 투자했을 때 그런 그 투자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가 될지 잘 모르고 언제 회수될지 이건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실익을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실익을 잘 따져봐서 알래스카 LNG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이 안미 경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을 또 자극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발끈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사절단이 아마 그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만나주지 않았다.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를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또 이런 중국과 우리는 늘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 이제 경주 에이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있을 경주 에이펙에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에이펙은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는데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와 또 시진핑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네. 또 우리 한중 간의 갈등 또 미중 간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어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은 그래도 불협화음 없이 그래도 무난하게 끝났다는 그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구속력 있는 어떤 약속은 없었기 때문에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고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